도연은 집 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진은 뭐야? 너랑 도진 씨가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도진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손은 살짝 맞잡힌 채였다.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도연은 회사에서 퇴근 후 도진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2년 전 같은 회사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났다. 도진은 마케팅팀 선배였고 도연은 신입 디자이너였다. 처음엔 업무로 시작한 대화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다. 도진의 따뜻한 미소와 조언이 도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연은 그때까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가족은 늘 그녀에게 적당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아버지는 전통적인 유교 가풍을 강조하며 매달 소개팅을 주선했다. 그러나 도진을 만나면서 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첫 데이트는 회사 근처 카페였다. 도진이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너 오늘 피곤해 보이네. 조금 쉬어. 도연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주말을 함께 보냈다. 한강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도연은 도진에게 가족의 압박과 자신의 혼란을 솔직히 말했다. 도진은 조용히 듣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도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도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큰 금기였다. 특히 도연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매주 도연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옛 군대 동료들과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강조했다. 도연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오늘은 친구와 만났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진과 함께 있었다. 한편 도진은 도연보다 4살 많았고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였다. 그녀는 과거에 한 번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시도했지만 가족의 강한 반발로 실패했다. 그 후 도진은 조용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도연을 만나면서 다시 용기가 생겼다.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함께 살 집을 찾고 해외로 여행 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가까워지는 위협이었다. 도연의 친구 수진이 최근 이상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수진은 도연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같은 회사에 다녔다. 어느 날 도연은 도진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손을 잡고 걸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돌아온 후 도연은 그 사진들을 폴더에 숨겼다. 그런데 수진이 우연히 도연의 핸드폰을 빌려 사진을 보게 되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은 도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아주머니 도연이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걱정돼서요. 라고 시작한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도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진을 마주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도연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선택이라고? 너 미쳤어? 어떻게 여자랑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 도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밤 도연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도진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달았다. 동시에 도진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다.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가족을 잃어야 할까? 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길에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진은 바로 받았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을 말했다. 사진이 발각돼서 엄마 아빠가 다 알아. 도진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끝난 거야. 도진은 단호하게 아니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회사에서 도연은 수진을 피했다. 하지만
수진이 점심시간에 다가왔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야. 도연은 화가 치밀었다. 걱정이라고. 너 내 인생을 망쳤어. 수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너희 그런 관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 순간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팔아넘겼다. 저녁에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도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도울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날 버리면 어떻게 살아. 도진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부모님이 날 내쫓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찾았지. 도연은 도진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도진은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사귀다 가족에게 들켜 1년 동안 집을 나와 살았다. 그 후 다시 돌아왔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도진은 제안했다. 우리 같이 해외로 가자. 호주나 캐나다에서 새로 시작하자. 도연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 도진은 이해했다. 하지만 내 인생이야. 너 스스로 결정해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도연은 도진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날 회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도연을 불렀다. 최근 내 태도가 이상해. 프로젝트에 집중해. 도연은 놀랐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수진이 아니라 다른 동료였다. 도연은 점점 고립되었다. 점심을 혼자 먹고 퇴근 후에도 도진과 만나기 어려워졌다. 가족은 매일 압박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울며 말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라. 소개팅 나가라. 도연은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이 커졌다. 한 주 후 도연의 언니가 서울에 왔다. 언니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였다. 언니는 도연을 만나자마자 말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여자랑 사귀어. 도연은 언니에게 하소연했다. 나 사랑하는데 왜 인정 못해. 언니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이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야. 사회가 용납 안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할 거야. 도연은 언니의 말에 상처받았다.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언니마저 등을 돌렸다. 도연은 점점 지쳐갔다. 도진은 매일 격려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어느 날 도연은 도진에게 말했다. 나 가족 포기 못할 것 같아. 도진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우리 끝내자. 도연은 놀랐다. 왜 갑자기. 도진은 말했다.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나만 상처받아. 나는 이미 가족 잃었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두 사람은 그날 헤어졌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도진과의 사랑을 잃은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소개팅을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주선한 자리였다. 상대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도연은 웃으며 대화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도진 생각이 났다. 도진은 연락을 끊었다. 도연은 매일 후회했다. 왜 포기했을까? 그러나 가족의 미소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는 이제 평소처럼 웃었다.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고 안도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도연은 회사에서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내용은 도연과 도진의 사진과 함께 너희 관계 내가 다 알아. 회사에 알릴까? 도연은 공포에 질렸다. 누굴까? 수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그녀는 도진에게 연락하려다 멈췄다. 이미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 안정됐지? 결혼 생각해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도진이었다. 도연은 놀라 받았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 지금 큰일 났어. 가족이 다시 찾아왔어. 도연은 물었다. 무슨 일? 도진은 울며 말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한테 유언장까지 남겼어. 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도진은 초췌해 보였다. 도연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선택이 해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도연은 도진을 안았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연의 가족은 여전히 문제였다. 도연은 도진에게 말했다. 나 가족 설득해 볼게. 도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가능할까? 도연은 집에서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저 도진 씨 사랑해요.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다시 울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절대 안 된다. 도연은 소리쳤다. 왜 제 행복은 안 돼요? 아버지는 말했다.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이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녀는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러나 다음날 회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상사가 도연을 불렀다. 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동성애자라고 도연은 부인했지만 증거 사진이 나왔다. 수진이 아니라 도진의 옛 동료가 퍼뜨린 것이었다. 도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말했다. 당장 나가라. 도연은 짐을 싸서 도진의 집으로 갔다. 도진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복잡했다. 도연은 도진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행복했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도연은 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소문이 퍼져서 면접마다 떨어졌다. 도진은 회사에서 견디고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도진이 늦게 들어왔다. 도연은 물었다. 무슨 일? 도진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나한테 경고했어. 너랑 연관된 소문 때문에. 도연은 미안해. 내가 문제야. 도진은 아니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한편 도연의 가족은 완전히 연을 끊었다. 어머니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언니는 메시지로 말했다. 너 때문에 엄마 아프셔. 도연은 죄책감에 잠 못 이뤘다. 도진은 그런 도연을 위로했다. 하지만 도진 자신도 힘들어했다. 도진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 후 도진에게 연락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도진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연은 도진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도진은 화를 냈다. 그럼 내가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도연은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민했다. 어느 날 도연은 몰래 집에 갔다. 아버지를 만나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도연은 집 앞에서 울었다. 그때 수진이 연락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은 만나서 이야기했다. 수진은 눈물로 빌었다. 하지만 도연은 용서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수진은 말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정말 사회 탓일까? 도진과 도연은 크게 싸웠다. 도진이 말했다. 나 더 이상 못 버텨. 도연은 소리쳤다. 그럼 헤어지자. 도진은 문을 나갔다. 도연은 혼자 남아 울었다. 다음날 도진이 돌아왔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도진은 제안했다. 우리 진짜 해외 가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두 사람은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도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도연이 잠든 사이 도진은 도연의 핸드폰을 봤다. 가족에게 연락한 기록을 발견했다. 도진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아직 가족 생각하는구나. 도연은 변명했다. 그냥 사과하려고. 도진은 말했다. 나 믿지 못하겠어. 도진은 다시 나갔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도연은 도진의 집에서 쫓겨난 후 친구 집을 전전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 도연은 매일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은 잘못이 아니었다. 다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6개월 후 도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동시에 도진의 소식을 들었다. 도진은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도연은 도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연은 거리에서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놀랐다. 너 잘 지내? 언니는 말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 언니는 울었다.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행복해. 도연은 혼자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과거 추억을 떠올렸다. 도진과의 행복한 순간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도연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 1년 후 도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도진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괜찮았다. 마지막으로 도연은 일기장에 썼다.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인가?